지난 시간에 치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국내 치매 연구기관의 자료를 빌려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10%에 해당하는 분들이 치매 증세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을 드시거나 운동을 하면 더욱 예방 효과가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운동 중에 좋은 운동은 걷는 거라고 소개해드렸는데, 이 시간에는 걷는 데 있어서도 더욱 좋은 효과가 나오게 하려면 보폭을 10cm 정도 넓히는 것이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보폭이 좁은 고령자일수록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잠깐 보여드린 텔레비전에 소개된 짧은 내용입니다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평소 걸음보다 보폭을 10cm만 더 넓게 걸으시는 방법. 10cm만 더 넓게 걸으시는 방법. 요만큼이요. 혈관 회춘의 열쇠. 평소 걸음보다 10cm 더 안녕하세요. 신통일 한국 원로들의 길잡이 이재홍입니다. 오늘 2024년 1월 18일 목요일 원로들의 길잡이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통일 한국의 미래는 신통일 한국입니다. 그리고 건국 이념과 건국 구현 이념이 합해져서 두 톱이 하나 되어 완성되어야 신통일 한국 안착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난주 1월 11일에는 신통일 한국 건국 이념인 애천, 애인, 애국에 대하여 말씀드렸고, 이 시간에는 신통일 한국의 건국 구현 이념인 공생, 공영, 공의주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면 더욱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신통일 한국의 건국 이념은 애천애인 애국입니다. 그리고 건국 구현 이념은 공생주의, 공영주의, 공의주의입니다. 오늘은 신통일 한국의 건국 구현 이념인 공생, 공영, 공의주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통일 한국의 이상적 경제제도는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닌 공생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공생주의. 하나님의 참사랑을 토로한 공동소유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전 인류의 공동소유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이 담긴 선물인 일정한 하나님의 재산, 온 천지 만물은 우리에게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하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을 토로한 공동소유의 기본형은 가정입니다. 적정소유란 인간이 개체 목적과 전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양심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가지는 개인 소유를 말합니다. 공동소유가 보다 더 근원적이고 우선적인 맥락 속에서 개인의 적정소유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통일 한국의 이상적 정치 형태는 형제 민주주의 정치라고 할 수 있는데, 부모를 중심하고 하나님을 부모로 모신 형제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몽테스키웨가 말한 삼권 분립도 형제의 삼권 분립으로서 대리로 바꿀 수 있을 것이고, 부모 중심한 선출, 추천 병행의 민주주의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대의원은 하나님과 국민의 매개자며 공복이란 종의 몸을 쓰고 전체를 위해 헌신 봉사한다는 입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영주의는 공동정치에 관한 이론이며 대의원 선출을 통해 참가할 수 있으며, 입법부자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토로한 가족적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이 포부자는 자의가 아닌 천거에 의한 출마를 하고 투표 방식은 기도와 의식에 수반된 추천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의 위선적 우의정자들이나 몰입에 같은 자들이 나올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생, 공영에 걸쳐서 공의주의는 공동윤리사상, 즉 도의사상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실천을 통해서 서로가 위하여 사는 실천하겠다는 그런 삶을 통해서 구호가 아닌 주장이나 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솔한 삶을 통해서 윤리를 영위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만인이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삶이며 신천주의 생활 윤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공의주의입니다. 3대 주체사상, 하나님을 중심한 3대 주체사상은 가정을 중심한 부모, 그리고 학교에서는 스승, 사회에서는 주관의 중심인 관리 책임자의 참사랑의 실천에 의해서 공동윤리되는 사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심입니다. 양심의 주체, 양심을 가진 부모, 양심을 가진 스승, 양심을 가진 주인이 되어서 주체 중의 주체인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양심의 보편적인 원리에 따라 사는 심정사회를 공의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생, 공영, 공의주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공생주의는 하나님을 중심한 공동소유를 말합니다. 소유의 양은 적정 소유만 양심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공영주의는 하나님을 중심한 공동소유를 말합니다. 소유의 양은 적정 소유만 양심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공영주의는 정치적인 체제를 말하는데 형제민주주의로서 부모를 중심하고 양심이란 부모를 모시는 형제세계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공의주의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생, 공영, 공의주의에 의한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위하여 살겠다는, 즉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내 삶의 주체로 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이것을 하나님 중심한 3대 주체사상이라 하고, 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원만하게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 상대가 되어야 하고, 또 무엇이든 나누겠다고 하는, 서로 내가 상대방을 위해 뭔가 주겠다는 자세가 먼저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을 수수작용이라고 하는데,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내가 먼저 줌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수수에 의해서 스스로가 내놓고 나누겠다는 그런 공동으로 소유하겠다는 개념이 출발할 수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북한과 수작용을 형성해 나가겠다는 주체적인 태도를 먼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가정의 고유 전통은 3대가 함께하는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이 남북 통일의 초석이 될 것이고 사회 안정과 발전을 이루는 기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신통일 한국 구현 이념인 공생, 공영, 공의주의를 이루는 원초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다음 한 말씀을 훈독하겠습니다. 신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 삼은 문명입니다. 하나님적 문명입니다. 신문명 개벽입니다. 역사의 모든 것을 미지의 사실로 다 덮어놓았습니다. 공개가 안 됐습니다. 이것을 공개시켜야 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부자 관계입니다. 부자 일체는 한 몸을 말합니다. 부부일심도 한 몸을 말합니다. 그 부부에게서 태어난 아들, 딸은 형제가 일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입니다. 자기를 중심 삼고 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자기 자신입니다. 3대를 중심 삼고 이것이 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3대가 한 가정을 이루어 살았으면 그 열매는 하나님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참부모경 561쪽을 참고했습니다. 이러한 귀한 뜻을 새기시면서 부디 원로들께서 이러한 가정을 이루셔 2024년 소망을 이루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 원로들께서 신통일한국 구현 이념인 공생, 공영, 공의주의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시고 가정 안정의 정착을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도 원로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없다는 양무원로 시무대한 이유를 보시고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을 계속 쏘아대는 이때에 우리는 현재의 국가안보와 미래를 위해 일본과 미국과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몰입에 같은 위정자들의 선동에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자들을 척결하여 나라를 지키시는 원로 지도자님들이 되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 원로들께서는 자존감을 가지시고 우리 원로들이 없으면 가정도 나라도 세계평화도 미래도 없음을 아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면서 하나님 주의로 승리하는 즉 신통일한국 건국 구현 이념인 공생, 공영, 공의주의가 잘 실현되길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원로들의 길잡이 2024년 1월 18일 목요일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